늦겨울 저녁 차가운 바람이 식당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비교적 한산한 가게 안 몇몇 손님들이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요리사가 분주히 손을 놀리고 있었고 홀에서는 한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바쁘게 움직였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낡은 소방관 점퍼를 걸친 중년의 남성이었다. 점퍼는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손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다. 그는 살짝 지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아르바이트생이 다가가며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남자는 살짝 주저하다가 메뉴판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러다 손끝이 떨리듯 움직이며 가장 저렴한 메뉴를 가리켰다. 된장찌개 하나 부탁합니다. 네.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 나갑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주방에 주문을 넣고 다시 다른 손님들의 서빙을 챙겼다. 한동안 식당 안에는 젓가락 소리와 낮은 대화 소리만이 흘렀다. 조금 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가 남자의 테이블 위에 놓였다. 남자는 두 손을 비비며 고맙다는 듯 작게 웃고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떠먹으며 잠시 눈을 감는 그 피곤했던 하루가 잠시나마 위로받는 듯했다. 하지만 따뜻한 음식도 잠시 남자는 한숨을 쉬며 계산서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다. 주머니를 뒤적거리던 그의 손이 갑자기 멈췄다. 그가 다시 급하게 다른 주머니를 뒤졌다. 양손으로 점퍼 안을 뒤지며 허둥댔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아르바이트생이 이를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손님, 괜찮으세요? 남자는 초조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지갑을 두고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어쩌지. 그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다. 얼굴엔 난처함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아르바이트생은 그의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남자의 눈이 커졌다. 아니, 그럴 순 없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와서. 정말 괜찮아요. 저는 손님이 따뜻한 식사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르바이트생은 말끝을 흐리며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계산대로 향해 직접 돈을 냈다. 남자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는 한참을 주저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얼굴을 가렸지만 그 아래에서 미세하게 흐르는 눈물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여전히 불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식당 안 누군가의 마음만은 따뜻했다. 따뜻했던 한 끼가 지나고 식당 안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손님들은 각자의 식사를 이어갔고 주방에서는 다시금 조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르바이트생은 방금 있었던 일을 잊은 듯 평소처럼 테이블을 정리하며 바삐 움직였다. 하지만 그의 손끝에는 어딘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때 주방 쪽 문이 벌컥 열렸다. 야, 너. 거친 목소리였다. 아르바이트생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사장이 서 있었다. 짙은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으로 홀을 훑어보았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어. 아르바이트생은 순간 숨을 삼켰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사장님, 너 손님 음식값 대신 내줬다며? 사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마치 벽처럼 단단한 규칙을 말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르바이트생은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내 손님이 지갑을 두고 오셨다고 하셔서. 사장이 콧방귀를 뀌었다. 그래서 내 돈으로 냈다고? 네, 잠깐 정적이 흘렀다. 사장은 고개를 젓더니 팔짱을 푼 채 천천히 걸어왔다. 넌 지금 장사를 감정으로 하는 거야. 아르바이트생은 움찔했다. 여긴 자선사업하는 곳이 아니야. 사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손님이 돈을 못 내면 그냥 먹지 말았어야지. 우리 가게가 무슨 무료 급식소야. 아니, 전 그냥 손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아르바이트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사장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그 손님이 고마워서 다음에 보답이라도 할 것 같아. 넌 순진한 거야. 그게 다야. 아르바이트생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따뜻한 밥 한 끼 정도는 이봐. 사장이 말을 끊었다. 그게 내 돈이면 몰라도 여긴 내 가게야. 내 장사라고. 전 제 돈으로 냈어요. 그 말에 사장은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서 내 돈으로 냈으니 괜찮다고 생각해. 넌 내 직원이야. 내 허락도 없이 멋대로 그런 짓을 했잖아. 그럼 넌 내 가게 운영 방침을 무시한 거야. 아르바이트생은 뭔가 말하려다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사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두라고. 아르바이트생의 눈이 흔들렸다. 잠깐만요, 사장님. 전 그냥 내 말 안 들려? 사장이 낮게 윽박질렀다. 당장 유니폼 벗고 나가. 우리 가게에서 감정으로 장사할 놈 필요 없어. 아르바이트생은 멍한 얼굴로 서 있었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억울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사장의 얼굴에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아르바이트생은 결국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천천히 앞치마를 풀어 내려놓았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식당 문이 닫히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한층 더 거세게 불어왔다. 식당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사장이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다른 직원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 할 일을 계속했다. 손님들도 별다른 관심 없이 식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구석 한쪽 자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긴 머리가 성글게 남아있는 노인이었다. 그는 낡은 회색 코트를 걸치고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 눈빛은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깊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시선. 그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르바이트생은 식당 문을 나서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다. 손끝이 시릴 정도로 매서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가슴 속에 남은 억울함과 허탈함이었다. 그는 잠시 멈춰섰다. 어디로 가야 할까? 일자리를 잃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억울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한 것뿐이었다.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었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그는 해고당했다. 아르바이트생은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이마를 짚었다. 이대로 집에 가야 할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까? 그때였다. 젊은이,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아르바이트생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한 노인이 서 있었다. 식당 안에서 구석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었다. 아까 그 테이블에 계셨던 분?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보고 있었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무게감이 있었다. 아르바이트생은 멋쩍게 웃었다. 다 들으셨군요. 그렇지. 조용히 있었지만 다 보고 들었지. 노인은 천천히 걸어와 아르바이트생 앞에 섰다. 자네, 억울하지? 아르바이트생은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이내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솔직히 좀 많이요. 노인은 피식 웃었다. 그럴 만도 하지. 하지만 난 자네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네. 아르바이트생은 눈을 깜빡. 정말요? 그래, 사람은 때때로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해야 한다고들 하지만 난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네. 가끔은 감정이 오를 때도 있지. 그 말에 아르바이트생은 조용히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의 눈빛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기에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노인은 한 걸음 다가섰다. 자네, 일할 곳이 필요하지 않나? 만약 새 일자리가 있다면 관심이 있겠나? 아르바이트생은 순간 말을 잃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는 경계하듯 물었다.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사장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네.
그 말에 아르바이트생은 다시 노인을 찬찬히 살폈다. 낡은 코트, 세월의 흔적이 남은 얼굴.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그 말투와 태도에는 묘한 위험이 있었다. 마치 그가 가진 힘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처럼. 누구시죠? 아르바이트생의 질문에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이름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자네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나? 찬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그 바람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자네를 돕고 싶네.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 속 노인은 한결같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르바이트생은 그 말을 곱씹으며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무리 봐도 평범한 할아버지였다. 하지만 그 태도는 단순한 노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어딘가 위험이 있었다. 아르바이트생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왜냐고? 그는 천천히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다. 자네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이지. 아르바이트생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잖아. 사장님은 날 해고했고 결국 난 거리로 나왔다. 이게 옳은 결과인가? 마치 그런 생각을 읽은 듯 노인은 덧붙였다. 자네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옳은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맞지 않나? 아르바이트생은 순간 움찔했다. 어떻게 아세요? 노인은 작게 웃으며 길가에 놓인 벤치를 가리켰다. 잠시 앉아서 이야기할까? 아르바이트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노인과 함께 벤치에 앉았다. 찬 공기가 피부를 스쳤지만 노인의 말이 그보다 더 깊숙이 스며들었다. 노인은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 지역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네. 아르바이트생은 별 생각 없이 듣다가 순간 귀가 번쩍 뜨였다. 네, 회사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사람들이 나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더군. 아르바이트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회 회장님요. 갑자기 눈앞에 노인이 다르게 보였다.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유명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범한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하며 아르바이트생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르바이트생은 당황한 나머지 허둥대며 물었다. 그럼 대체 왜 저를 돕고 싶으신 거예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르바이트생을 바라보았다. 내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네.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이야. 그는 미소를 지었다. 자네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선택을 했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자네는 달랐어. 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네. 아르바이트생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럼 저를 채용하시겠다는 건가요? 노인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내 회사에서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걸세. 아르바이트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안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하지만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죄송합니다. 노인의 미소가 살짝 흐려졌다. 거절하겠다는 건가? 아르바이트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 아직 혼자 힘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그래, 그렇다면 말리진 않겠네. 그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자네가 정말 힘들어질 때 내 제안이 떠오르면 언제든 찾아오게나. 노인은 조용히 명함을 꺼내 아르바이트생에게 건넸다. 아르바이트생은 그것을 받아들고 명함을 바라보았다. 굵직한 글씨로 적힌 이름, 그리고 회사의 로고. 그제야 그는 실감했다. 눈앞의 노인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진짜 회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바라보고 있었다. 난 자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하겠네.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찬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아르바이트생은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길거리를 걸었다.
해고된 지 며칠이 지났다. 처음에는 금방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다. 죄송한데 저희는 지금 직원을 뽑지 않아요. 경력이 더 많은 사람을 원해서요. 아, 그쪽 가게에서 일하셨다고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힘들 것 같네요. 처음에는 단순히 자리가 없거나 경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특히 마지막 말. 그쪽 가게에서 일하셨다고요? 그 말에서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한숨을 쉬며 카페에서 나와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여러 개의 불합격 스티커가 붙은 이력서가 들려 있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야, 너 여기서 뭐 하냐? 아르바이트생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거기에는 같은 식당에서 일했던 동료, 알바생이 서 있었다. 너 여기 웬일이야? 동료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레 물었다. 너 요즘 일자리 구하는 거 힘들지 않냐? 아르바이트생은 순간 움찔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동료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너 모르고 있었구나. 소문났어. 소문. 우리 사장이 너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다닌다더라. 아르바이트생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뭐라고? 손님 돈 대신 내주고 감정적으로 일하는 무책임한 직원이었다고. 그래서 해고했다고. 아르바이트생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그게 말이 돼. 그러게. 근데 가게 사장이 워낙 인맥이 넓잖아. 이 근처 자영업자들이랑 다 알고 지내니까 그 소문이 퍼졌나 봐. 아르바이트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동안 이상했던 점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어딜 가든 미묘한 분위기, 그리고 거절당하는 이유. 그래서 내가 일자리를 못 구하는 거구나. 동료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나도 내가 억울한 거 아는데 솔직히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은 고개를 숙였다. 억울했다. 화를 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정말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다. 그날 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수록 그때의 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난 자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하겠네. 그때는 거절했지만 정말 힘들 때 다시 찾아오라고 했다. 과연 그를 찾아가야 할까? 아르바이트생은 손에 쥔 노인의 명함을 바라보았다.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이를 악물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잖아. 그는 명함을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아르바이트생은 벤치에 앉아 손을 비비며 한숨을 쉬었다. 이력서를 들고 다닌 지도 벌써 일주일이 넘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같은 대답이었다. 죄송하지만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아, 그쪽 가게에서 일하셨다고요? 미안하지만 힘들 것 같네요. 사장의 악의적인 소문이 퍼진 후 그는 완전히 벼랑 끝으로 내몰린 기분이었다. 어쩌지? 그는 손에 쥔 노인의 명함을 바라보았다. 자네가 정말 힘들어질 때 내 제안이 떠오르면 언제든 찾아오게나.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깊이 고민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르바이트생은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낡은 소방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날 식당에서 도움을 받았던 그 소방관이었다. 소방관님? 아르바이트생은 놀라 일어섰다. 소방관은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여기서 우연히 널 만날 줄은 몰랐네. 잘 지내고 있나? 아르바이트생은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표정이 어딘가 무거웠다. 잘 못 지내고 있어요. 소방관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무슨 일 있나? 아르바이트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자신이 해고당한 이유, 그리고 사장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 그로 인해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된 현실까지. 소방관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랬구나. 그래서 요즘은 그냥 뭐라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생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노인 한 분이 도와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괜히 자존심 부리면서 거절한 게 후회될 정도네요. 그 말을 듣던 소방관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 도움은 받아볼래? 아르바이트생은 눈을 깜빡. 소방관은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다. 나한테 아는 가게가 하나 있어. 거긴 내가 어디에서 일했든 상관 안 할 거야. 성실하게 일할 마음만 있다면 받아줄 거야. 아르바이트생은 순간 말을 잃었다. 정말요? 소방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날 내가 도와준 덕분에 난 정말 힘든 하루를 버틸 수 있었어. 그때 받은 고마움을 그냥 넘길 수 없어서 혹시라도 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와주고 싶었거든. 아르바이트생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소방관은 가만히 웃으며 말했다. 내가 해준 건 작은 친절이 아니었어. 어떤 사람에게는 한 끼 식사가 그날 하루를 버틸 힘이 되기도 해. 내가 해준 게 바로 그거야. 아르바이트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걸까?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고민스러웠다. 자존심 때문일까? 아니면 아직도 자신이 해고당한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일까? 소방관은 그런 아르바이트생의 고민을 읽은 듯 부드럽게 덧붙였다. 도움을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야. 내가 언젠가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어. 아르바이트생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는 조용히 쪽지를 받아들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방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 그렇게 말한 후 소방관은 손을 흔들며 돌아섰다. 아르바이트생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고민했다. 이제 그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어느 한적한 오후 고급스러운 사무실 안. 노인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에는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는 차를 마시지 않았다. 대신 깊은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문득 그의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래, 어떻게 되었나? 비서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건네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 식당 사장 생각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흥미롭다는 듯 서류를 펼쳐보았다. 이야기를 들어보게. 비서는 목소리를 낮추며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선 직원들에 대한 부당 해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본 것만 해도 최소 5명 이상이 사장의 횡포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고 그중 몇 명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군. 비서는 계속해서 덧붙였다. 그리고 내부에서 정직하지 않은 운영을 했던 정황도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에 따르면 종종 식재료, 유통 과정에서 부정한 거래가 오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위생 문제까지 여러 차례 지적받았지만 돈을 써서 무마한 정황도 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뿐인가? 비서는 한숨을 쉬며 마지막 서류를 넘겼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특히 예전에 일했던 한 직원은 사장이 다시는 이 동네에서 일 못하게 만들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서류를 덮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군. 비서는 살짝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노인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정의라는 것은 말이야. 가끔은 조용히 움직여야 하는 법이지. 비서는 그의 말을 듣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언론 관계자 몇 명과 접촉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이 내용을 공개하면. 노인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럴 필요 없다. 비서는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다. 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일은 그저 한 방에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가 저지른 잘못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비서는 그 말을 곱씹었다. 노인은 느긋하게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선 몇몇 피해를 본 직원들에게 법적 지원을 해주게. 변호사 비용은 내가 부담하지. 비서는 재빠르게 노트에 기록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몇몇 식당 업주들에게 자연스럽게 정보를 흘려라. 사장이 어떤 식으로 운영해 왔는지 알게 되면 저절로 업계에서도 배척할 테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노인은 살짝 웃으며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세무서에도 익명의 제보를 하나 넣어야겠군. 비서는 잠시 멈칫했다가 곧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직접 손을 쓰지 않아도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네. 그의 얼굴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며칠 후 식당 사장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주변 업주들이 자신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일부 거래처도 연락을 끊었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들이 과거 부당한 대우를 폭로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장은 점점 궁지에 몰렸다. 그리고 마침내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사장은 경악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어느 한 노인이 조용히 움직였을 뿐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여전히 불었지만 오늘따라 아르바이트생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손에는 새로 받은 유니폼이 들려 있었다. 드디어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며칠 전 그는 큰 결심을 하고 소방관이 소개해준 가게를 찾아갔다. 그곳은 작은 가족 운영 식당이었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주인은 푸근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소방관이 너에 대해 이야기 많이 하더라. 착하고 성실한 친구라고. 아르바이트생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긁적였다. 과찬이세요. 전 그저. 주인은 그의 손을 잡고 흔들며 말했다. 내가 손님을 위해 돈을 대신 냈다고 하더군. 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직원이 필요해. 환영한다. 그 한마디가 그동안의 억울함과 힘들었던 기억들을 날려버렸다. 이제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새 가게에서 일하면서 점점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손님을 응대하고 요리를 나르면서도 그는 늘 미소를 지었다. 한편 소방관도 가끔 찾아와 밥을 먹으며 응원해 주었다.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네. 소방관이 장난스럽게 물었고 아르바이트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기 사장님도 좋으시고 분위기도 좋아요. 소방관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면 됐지. 힘들 때 도움을 받아들이길 잘했잖아. 아르바이트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받은 도움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소방관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미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한편 그동안 교묘하게 직원들을 부려먹고 부당한 일을 저질러 왔던 전 사장은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었다. 노인이 조용히 움직인 결과 사장의 부당 행위는 하나둘씩 세상에 드러났다. 그동안 그에게 억울하게 해고당했던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 소송을 준비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거래처들은 하나둘 손을 떼고 주변 업주들도 등을 돌렸다. 그리고 마침내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사장은 절망에 빠졌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이런 걸 꾸민 거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가게 문에는 영업정지라는 팻말이 붙었다. 그토록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던 사장은 이제 홀로 남겨졌다.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며칠 후 아르바이트생은 가게에서 일을 하던 중 익숙한 노인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아르바이트생은 놀란 표정으로 다가갔다. 회장님, 노인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군. 네, 덕분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네. 아르바이트생은 순간 모든 일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다. 혹시 사장님이 이렇게 된 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차를 마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었다. 아르바이트생은 그의 눈을 보며 확신했다. 그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움직이는 정이었다. 저 아직도 궁금한 게 있어요. 뭐지?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노인은 잔잔히 웃으며 말했다. 선한 행동은 언젠가 보답받기 마련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아르바이트생은 그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언젠가 자신도 이런 따뜻한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아르바이트생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날에는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따뜻한 국물이 끓는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새로운 일터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한 달. 처음에는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능숙하게 서빙을 하고 주문을 받으며 때로는 주방을 돕기도 했다. 주문 들어갑니다. 김치찌개 하나, 제육볶음 하나. 주방에서 바쁘게 손을 움직이던 사장님이 씩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직원, 이제는 제대로 일할 줄 아네. 아르바이트생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는데요. 이제야 조금 익숙해졌어요. 사장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역시 성실한 사람이 제일이야. 요즘 손님들도 너 친절하다고 칭찬하더라. 정말요? 그럼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데 너처럼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는 직원이 귀하지. 아르바이트생은 기분 좋게 웃었다.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했다.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 문이 열리며 한 손님이 들어왔다. 낡은 소방관 점퍼를 입은 남성. 아르바이트생은 주문을 받으러 가다가 그 손님과 눈이 마주쳤다. 둘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소방관이었다. 그날 배고픈 채 식당을 찾았다가 밥값이 없어 난처해 하던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줬던 사람. 소방관도 반가운 듯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었어. 아르바이트생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요. 일자리도 잘 구한 것 같고 얼굴도 밝아졌네. 네, 사장님도 좋으시고요. 손님들도 다들 친절하시고요. 소방관은 자리에 앉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오늘은 제대로 돈 내고 밥 먹을 수 있겠네? 아르바이트생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네, 오늘은 절대 그냥 안 드려요. 둘은 함께 웃었다.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을 받아 주방으로 가려 할 때 소방관이 문득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도와줬던 그날, 난 정말 힘든 하루였어. 아르바이트생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소방관은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날 우리는 화재 현장에서 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어. 평생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몇 번이고 그런 일을 겪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힘들더라고.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지갑까지 없어진 걸 알고 더 절망스러웠어. 아르바이트생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소방관이 힘겹게 웃었다. 하지만 내가 내 밥값을 대신 내준 순간 이상하게도 그날 하루를 버틸 힘이 났어. 적어도 누군가는 날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 아르바이트생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무심코 했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다. 소방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은 절대 작은 게 아니었어. 나한테는 큰 힘이 됐어. 아르바이트생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짐했다. 언젠가 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제 그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받은 만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소방관이 맛있게 식사를 끝내고 계산대로 갔다. 오늘은 제대로 계산할게. 아르바이트생이 웃으며 계산을 마쳤다. 소방관이 돈을 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근데 말이야, 나중에 또 지갑을 깜빡하면? 아르바이트생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또 제가 내드려야죠. 소방관은 활짝 웃었다.
좋아. 하지만 다음에는 내가 밥 한 끼 살게. 아르바이트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다음에는 꼭 소방관님이 사주세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따뜻한 재회였다. 그리고 새로운 다짐이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다. 거리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고 식당들은 저마다 손님을 맞이하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중 한 가게, 아늑한 분위기의 작은 식당이 있었다. 입구 유리문에는 깔끔한 손글씨로 적힌 글귀가 붙어 있었다. 따뜻한 한 끼가 필요한 사람, 언제든 환영합니다. 주방에서는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가게 한가운데에서 한 남자가 능숙하게 요리를 하고 있었다. 예전에 아르바이트생, 이제는 사장이 된 남자였다. 그는 재료를 다듬고 국물을 맛보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서 오세요. 그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을 보고 순간 멈춰섰다. 그는 낡은 소방관 점퍼를 입고 있었다. 피곤에 찌든 얼굴, 그의 손은 검댕이로 얼룩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무거웠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더니 지갑을 꺼내려다 멈췄다. 그리고 얼굴을 감싸쥐었다. 마치 몇 년 전의 그날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었다. 사장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다. 그날 지갑을 두고 당황하던 소방관. 그때의 자신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주었다. 그리고 그 작은 친절이 결국 자신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사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직접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다. 노릇하게 구운 생선과 밥 한 공기를 정갈하게 담아 쟁반에 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걸어 나와 소방관의 앞에 음식을 내려놓았다. 소방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저기 저는 아직 주문을. 사장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냥 드세요. 소방관은 당황한 듯 바라보았다. 아니, 제가 나중에 다시 와서 계산할게요. 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예전에 같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 가세요. 소방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수저를 들었다.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머금었다. 그 순간 눈가가 살짝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국을 한 모금 더 마시고 밥을 천천히 씹었다. 마치 그 한 끼가 위로가 되는 듯한 표정이었다. 사장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몇 년 전 소방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가 한 행동은 절대 작은 게 아니었어. 나한테는 큰 힘이 됐어. 그때는 몰랐다. 그 작은 친절이 어떻게 돌아올지.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선한 행동은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돕게 된다. 소방관이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사장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저도 같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소방관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식당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날의 작은 친절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질 것이었다. 선한 영향력은 그렇게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그저 따뜻한 한 끼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이었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결국 더 큰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삶이 힘들고 벼랑 끝에 몰린 순간이 오더라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보고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선행이 만들어 낸 커다란 변화, 그 변화의 한 조각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